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인데.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네. 생방송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1시간 정도를 떠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냥 수다가 궁금하신 분은 뭐 나중에 생방송 녹화분을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걸 했었죠. 유사과학 월드컵. 네. 네, 유사과학 월드컵을 해가지고 안티백신이 1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뭐 지구 편평설 이런 것도 있었고 무한 동력 같은 것도 있었고 시크릿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주 그런 이 혈압이 높아지는. 참고로 저는 저혈압이기 때문에 정상이 네, 되셨군요. 네,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들어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은 이제 단신 녹음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댓글부터 네.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지난번 저희 방송을 김재하 작가님께서 공유를 해주셨어요. 네,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구영님께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123화 단신. 단신 방송에 네. 다시 보기 하니까 신기하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 되는 대로 참여해 보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오셨네요. 그리고 지금 김범수님과 옌타이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팟빵에서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다솜799님 1000캐시 후원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테스피디님이 5000캐시 후원해주셨습니다. 각각 이제 김보영 작가님 특집 방송과 그 다음에 4월 SF 단신 방송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SF 신작부터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은 그렇게 소식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반가운 소식이군요. 네. 맨날 단신할 때 너무 많아가지고 허겁지겁했던 너무 그 약간 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했던 기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유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의 8번째 게임인데요. 이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나오는 이 여성분이 뭐 키가 3m? 네, 가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근데 뭐 아주 그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주인공의 손목을 잘라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손톱으로. 진짜요? 네. 어쨌든 그래서 캡콤에서 이제 몬스터 헌터 라이즈를 발매를 해가지고 아주 인기를 모았었는데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도 지금 평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300만 장이 판매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뭐 공상님 이 게임에 대해서 뭐 들으신 게 있나요? 뭐 플레이하는 걸 보기는 했는데 그 바이오 하자드 7과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다르다. 바이오 하자드 7 같은 경우는 진짜 공포 게임이거든요. 네. 정말 그 낯선 사람들이 주인공을 납치를 해가지고 바퀴벌레를 막 먹이고 그래요. 팔 이렇게 묶어놓고 그런 장면도 나오고 진짜 분위기도 공포스럽고 내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헤쳐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바이오 하자드 8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유쾌하고 그렇게 막 깜짝 놀래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좀 약간 유원지에 놀러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서운 거를 좀 엄청 싫어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FPS를 좋아하신다면은 총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좀 그러니까 무서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어필할 만한 게임이다. 네네. 무서운 거를 싫어하면은 너무 싫어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공포 게임은 공포 게임이기 때문에 징그러운 것도 많이 나오고 막 그 손목이 잘리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기 때문에 고어한 장면도 나오고 어쨌든 무섭긴 한데 그래도
전작보다는 좀 더 유쾌한.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공포 게임이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전 시리즈랑 좀 구분이 되는 게 제가 설명 같은 거 좀 읽어보니까 네. 이번엔 좀 오컬트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예전에는 맞아요. 어떤 생화학적인 어떤 변이로 인해서 막 좀비가 나오고 막 이런 거라면 이번에는 그런 과학적인 요소보다는 좀 오컬트적이고 뭐 늑대 인간 나오고 뭐 이런 요소가 그런 사람들이 네. 그 설정 자체는 뭐 SF적입니다. 자기 몸에다가 네. 무슨 벌레 같은 걸 길러가지고 네.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정 자체는 뭐 SF적인데 네. 어쨌든 막 주술사 이런 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주인공인 그 에단 피터스의 딸을 납치해가지고 신체를 4등분을 해요. 머리, 몸, 팔, 다리 이렇게 4등분을 해가지고 네. 무슨 의식을 치러요. 네. 그걸 이제 에단 피터스가 그 딸을 구출하러 가는 게 이제 작품의 주된 스토리인데 딱 그 들어만 봐도 뭔가 판타지스럽죠. 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레지던트 이블 무한의 어둠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맡으신 분이 돌아가셨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성우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캐릭터를 연기하신 분일 수도 있고. 연기 뭐 모션 캡처요? 네, 모션 캡처나 아니면은 저 캐릭터 얼굴을 실제로 맡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정확히는. 네. 이 바이오 하자드 8의 그 쌈마이한 맛이 사실은 원래 바이오 하자드 원래 레지던트 이블 1, 2, 3 때의 분위기라고 해요. 원래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게임이 아니고 바이오 하자드는 원래 조금 쌈마이한 그런 맛이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빌리지는 좀 근본이다. 예전으로 돌아간 네, 거다? 예전으로 돌아간.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레지던트 이블이랑 바이오 하자드는 어떤 관계인가요? 같은 작품입니다. 같은 작품인데 네. 서양에서는 발매할 때 레지던트 이블이란 이름으로 발매가 됐고 우리나라랑 일본에서는 바이오 하자드란 이름으로 발매가 됐고요. 네. 이름이 다른 거예요. 네. 같은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SF 신간들 책으로 나온 신간들 좀 소개를 드리면요. 뉴 러브라는 안정가옥의 엔솔로지가 7번째 벌써 7번째 엔솔로지인데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가분들 중에 우리가 좀 낯이 익은 황모가 작가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가박스의 이제 플러스 M과 함께 진행을 한 공모전이었고요. 그래서 응모작이 한 300여 편 됐었고 그 중에 5편이 최종 선정됐는데 그게 이제 엔솔로지로 나온 거죠. 그래서 뉴 러브가 주제였고요. 그래서 그 뉴 러브를 주제로 그 이제 공모가 된 작품 중에서 5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의지를 갖게 된 게임 캐릭터들이 새로운 세계를 펼쳐내는 장군님의 총애라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게임 속 캐릭터가 이제 AI가 이 학습을 거듭한 끝에 게임 스토리를 거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느낌의 영화도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의 새로운 바다로라는 작품은 벨루가 물 위에 몰래 섞여서 생활하는 로봇 벨루가의 이야기래요. 되게 귀여울 것 같죠? 그 짤이 생각나네요. 그 펭귄 로봇 짤. 그거 아시나요? 몰라요. 펭귄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펭귄들을 관찰하기 위해 세워놨는데 연구용으로. 네. 그 다른 펭귄이 와가지고 막 구애를 한다던가 아이고.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네. 이제 잘라놓은 짤방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제 롤백이라는 작품은 죽은 남편을 되살릴 기회 앞에 선 아내의 내적 갈등을 그렸다. 이거는 좀 뭔가 저희 그 드라마 생각나네요. 저희 영국 드라마 맞는데 블랙미러요? 블랙미러가 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얼굴이라는 작품은 타인의 표정을 훔치며 살아온 사람의 그런 애정을 그렸다라고 하고요. 타인의 표정을 훔칠 수 있다는 그 설정이 좀 흥미롭네요. 그 다음에 가능성 제로의 연애는 물리학도와 한류 스타 배우 간의 기묘한 소개팅 스캔들을 다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네.
그 뭐죠? 카이스트 소개팅 썰이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스토리네요. 그게 그거 있잖아요. 그 엑스포 다리가 왜 안 무너지는지 아냐? 모르세요? 몰라요. 아, 왜 모르시죠? 아실 것 같은데. 엑스포 다리가 네. 왜 안 무너지는지 아냐? 네. 그게 현수선이라서 그렇다. 네. 무게중심은 막 그 썰이 있어요. 아시죠? 아니요. 유명한 몰라요. 썰인데.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소개팅에서 네, 얘기를 네, 했다. 그 뭐 얘기를 그런 거예요? 했다는 그 썰이 이제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한번 뭐 미리 읽어보기도 되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저 이말리가 새로 나왔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진형준 교수의 세계문학 컬렉션 58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원본을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축약본이 나온 거예요. 축약본? 예, 예. 이분이 이거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읽히지 않는 고전은 죽은 고전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좀 더 읽기 편하도록 좀 편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약본의 정본을 지향을 하고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고전 작품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도판이나 설명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읽을 거리라던가 다른 자료라던가 뭐 배경 지식 같은 것도 넣고 그 다음에 작품 해설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어떤 뭐 청소년을 좀 타겟 독자로 해가지고 내신 걸 수도 있긴 한데 또 성인들도 사실 고전 읽으려면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또 이제 진입 장벽도 크고 그래서 이 해저 이말리를 저도 아직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뭐 한 번쯤 읽어야지라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직접 조금 비교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해저 이말리랑 그 다음에 지금 나온 해저 이말리랑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2권짜리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1권짜리 책이고 그 다음에 또 내용도 많이 어떤 좀 다듬어지고 좀 읽기 쉽게 조금 약간 줄어든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저 이말리는 쥘 베른의 소설이죠. 그래서 이 잠수함이라는 컨셉이 없었던 시절에 잠수함 그 노틸러스호라는 잠수함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해저의 여행 뭐 이런 것들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쥘 베른은 이 외에도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던가 뭐 지구 속 여행 아까 저희 뭐 유사과학 할 때 지구 공동설 얘기를 했죠. 이 지구 속 여행이라는 소설을 썼었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달나라 여행 이 소설도 써가지고 이 탐험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그런 당시 시대상에도 사실 제국주의적인 그런 시대상에서 그 계몽주의적이고 이제 좀 그 뭐라 그러지 제국주의적인 그 시대에 좀 어울리는 소설 많이 쓰셨죠. 네. 그래서 좀 확장주의적이고 약간 근데 이 해저 이말리는 분위기가 좀 다르대요. 다른 그 쥘 베른의 소설 낭만주의적인 다른 소설보다는 좀 더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네모 선장이 자기가 뭐 비밀을 안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그 이제 여행을 하다가 뭔가 재난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시놉시스가 있는 걸 보면 사실 이 컨셉을 빌려와가지고 그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가이낙스가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아마 어릴 때 TV에서 보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엘전원에게 꽃을 이 아트 리커버 에디션이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표지가 요런 식이었는데 이거 글자 엄청 큰 책 아닌가요?
글자가 큰가요? 그건 네, 잘 이거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데 글자 엄청 크고 약간 그 어린이 책처럼 나와가지고 좀 그랬어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 나온 이제 그 표지가 이렇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아트 리커버라고 이러면서 표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번역이 바뀐 건 아니고요. 네, 뭔가 번역을 새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커버만 다시 해가지고 낸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이죠. 그쵸.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거는 원서의 이게 표지예요. 저희 학교에서 생지가 그냥 이렇게 있는 사진이죠. 저희 학교에서 영어 강독을 들으면은 네. 항상 읽히는. 네. 네. 그쵸. 저도 책이어서, 그때 네, 저도 그때 영어로 읽었어요. 그때 읽은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글자 진짜 커요. 한국 거판은 네. 좀 뭔가 부담스럽게 글자가 크고 약간 너무 아동을 대상으로 나온 책처럼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차원이님도 아시네요. 되게 크다고. 근데 아동이 읽을 만한 책은 아닌데, 그쵸? 네,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닌데. 네, 길이도 전혀 그 아동이 네. 읽을 만한 책이 길이가 아닌데 네. 왠지 모르겠지만 글자가 거의 네. 뭐 그 12포인트 그 정도 크기로 돼 있어요. 네, 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런지. 그래서 여기 출판사에서 올려놓은 카드 뉴스 리뷰 같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IQ 68의 그 7살 어린아이의 지능으로 지난한 삶을 살아가는 33살의 청년이 주인공이고, 근데 이제 이 아들의 지적장애를 부모님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버려졌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배우려는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해지면 엄마가 날 인정해주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지능을 높이는 뇌수술을 제안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알저넌이라는 이름이 그 실험용 쥐의 이름이죠. 네, 쥐에 먼저 이제 이 뇌수술을 했는데 근데 이게 성공적이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한 거죠. 이 수술을 받아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려는 그에게 온전한 행복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니까 스토리가 전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옛날 책이고 네. 잘 모르겠어요. 이 책에 그래요? 대해서. 네. 휴고상과 네뷸러상 이제 SF계의 노벨상이라고 평가받는 휴고상과 네뷸러상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좋게 봤던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부분이 걸리셨어요? 모르겠네요.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옛날에 읽긴 했는데 이 책이 저는 되게 감탄을 했던 거는 이 주인공 찰리가 점점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맞춤법 이런 게 그러니까 본인이 일기를 쓰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맞춤법이나 뭐 띄어쓰기 같은 게 처음에는 되게 많이 틀리다가 점점 이제 똑똑해지면서 어떤 어휘 같은 것도 고급스러워지고 그럼 맞춤법도 다 맞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최근에 네. 애니메이션 요거를 봤는데 불멸의 그대에게라는 작품이에요. 목소리 형태라고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청각장애인 그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 만화의 작가 오이마 유시토키 작가의 새로운 작품의 이제 네. 애니메이션화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목 그대로 라프텔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목 그대로 그 불멸의 존재를 다룬 작품이에요. 사실 불멸의 존재를 다룬 작품이 뭐 꽤 많죠.
박상준 대표님은 추억의 에마논이라는 그 만화를 아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어떤 불사의 존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처음에 신 같은 존재가 하나의 존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존재가 주변에 있는 뭔가를 이제 모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세상에 떨어뜨렸더니 주변에 있는 돌을 모방을 해도 돌의 형태가 되었다가 근데 우연히 그 앞에서 어떤 늑대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늑대의 그 모습을 모방을 해가지고 늑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존재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늑대의 형태를 모방을 했지만 처음에는 걷는 법도 잘 몰라요. 잘 모르다가 이제 점차 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걷고 그다음에 뭔가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 행위 같은 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것도 뭔가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늑대가 원래는 이제 어떤 여기에 나온 이 소년이 키우던 늑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소년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의 그 소년하고 같이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어떤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어떤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났고 소년이 지금 혼자 남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늑대가 와가지고 이 늑대와 함께 그 낙원을 찾아가려는 거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뭐 이 늑대로 변한 이 존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인간으로 변하고 그래서 그 인간으로 변했지만 인간의 생리라든가 인간의 어떤 말하는 거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그런 존재로서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던가 사회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바라보는 약간 관조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상냥함이나 선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악함이나 뭐 좀 찌질함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가감 없이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모방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 존재가 앞으로 좋은 존재가 될 것인지 나쁜 존재가 될 것인지 뭐 이런 거가 막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운 설정이고 앞으로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도 되게 초반부만 봤고 이 만화로는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뒤로 가면 조금 페이스가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일단 앞부분은 아주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은 한 5화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럼 SF 신작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에 SF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될까요? 뭐 신작 소식 아직 나온 건 아닌데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애니메이션화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넷플릭스에서 가을 중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케인이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세일러문 생각났어요. 세일러문이요? 네, 세일러문 새 시리즈가 넷플릭스에서 제작이 돼가지고 6월 초에 공개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이제 사실 세일러문 새 시리즈가 나오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근데 캐릭터 디자인이 너무 좀 이질적이라 가지고 기존 거랑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거는 좀 옛날 분위기로 좀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F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 전문 출판사 아작이 지난번 단신에서 저희가 100권째를 냈다 뭐 이렇게 뭐 축하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장강명 작가와 또 다른 작가들에게 머리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그 장강명 작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오디오북을 무단으로 발행을 한 게 있었대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을 누락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이 늦어가지고 이제 작가가 얘기를 하니까 한 달이 넘게 이거를 계약금을 이제 주면서 뭐 어떤 사과나 뭐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 지급 누락과 판매 내역 보고 불성실의 건 해가지고 인쇄를 지급을 뭐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또는 판매 내역을 제대로 이제 보고를 처음에 이제 계약서에 써져 있는 그런 일정으로 하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해명과 후속 조치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판매 내역 보고는 앞으로 다 이제 시간을 지켜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이 지금 2021년 9월에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 그 장강명 작가가 이 사과문에 대해서 또 입장문을 밝혔거든요. 그것도 다시 같이 보면은 이게 나오지? 요거 축소를 다시 한다 하신 다음에 X가 없네. 나중에 하기가 있군요. 네. 장강명 작가는 아작 출판사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뢰관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워서 출판 계약은 해지한다고 나왔고요. 이 얘기가 있어요. 작가들이 자기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를 출판사에 의존하는 것 외에 알 방법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는 관객이 몇 명인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책 판매량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고 해요. 그게 되게 좀 불합리하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인지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은 사용을 안 하게 돼가지고 검증도 안 되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이제 시스템을 완전 구축을 하는 게 시급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출판사와 서점들이 이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에 가입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그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작에서도 이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에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출판사였는데, 근데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그래도 앞으로 이런 잘못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더 좀 튼튼한 그런 출판사로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실 우리나라 출판 업계가,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다들 좀 영세하고 좀 주먹구구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원도 좀 부족하고 어떤 좀 그러니까 출판사 좀 이름 있는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일본어 그 출판 번역 공부를 하면서 이제 번역가 선생님한테 들은 바로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업계라는 쪽이 그렇게 뭐랄까 녹록한 그런 사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계속 출판업계는 불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살림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 사태를 뭔가 좀 변호하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장강명 작가도 이제 이 인쇄 누락의 경우는 다른 출판사에서도 많이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업계가 사실은 그런 자정이 필요한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계기로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번역도 사실은 번역가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번역 질이 좋은 그런 번역서를 우리가 접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번역청을 만들어라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정부나 그런 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도 많이 사 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소식도 재밌더라고요. 러시아에서 2세계 애니메이션에 경고문구를 삽입을 강제를 했고, 그게 없을 경우에, 없는, 이제 아직 경고문구가 안 붙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방영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이랬냐면, 일단 2세계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러니까 2세계 장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이게, 이국갱물? 그쵸. 그런 거라고 그런 볼 수가 걸로도 있는데, 네, 많이 접했고. 네. 네. 그냥 뭐,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해가지고 겪는 판타지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요즘 이게 너무 붐이어가지고, 사실 그 2세계라는 게 어떤 장르로 굳어질 정도로, 어떤 정해진 문법, 정해진 전개,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뭐 옛날에 우리 뭐 양판소 뭐 이런 네. 얘기했잖아요. 양산형 판타지 소설 이런 것처럼 이 세계물이 범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네. 뭐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계물이 어떤 소설이든 만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염증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다 비슷비슷하다. 저도 좀 그래서 요즘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많이 그렇게 챙겨보지는 않는 이구영님도 네. 이 세계물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끊게 되셨다고. 네.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러시아에서는 이 애니메이션을 좀 검열을 한다는 게 사실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세계물이 보통은 이 세계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어떤 좀 원래 세계보다 훨씬 좋은 삶을 누린다. 이런 식의 전개가 많기 때문에 네. 자살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위험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작품을 방영하기 이전에 그 어떤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라고 판결을 했다고 해요. 러시아 법원에서. 그래서 좀비랜드 사가랑 이 멋진 세계 축복을이랑 전생했던 이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네, 프린세스 러버, 네, 네코파라, 이렇게 5작품에 대해서 그 밴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상님은 이 건에 대해서?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자살 위험이 있다. 네. 그것이 그 논증 가능한 주장인지가 일단은 좀 실제로 의문이네요.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네, 상관관계가 네.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지가 않았다면은 사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검열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네요. 네. 워낙에 이게 지금 어떤 아주 유행이고, 근데 사실 이 전생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만화를 금지하던 시대가 있잖아요. 네. 운동장에서 만화 이렇게 모아놓다 불태우고 그런 네.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우리나라 만화 그 발전에 굉장히 치명적이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당시에 그냥 그 만화를 금지한 이유가 그냥 불건전하다, 네, 뭐 이런 불건전하다 거잖아요. 그런 그냥 통제하기 위해서였던 거잖아요. 네. 그런 거랑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판타지가 아니고 실제로 뭔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해요. 이건 뭐 판타지로 알고 그냥 즐기는 그러니까 거지. 실제로 그런 자살 위협이 있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정확하게 뭐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네. 그 다음에 그 예전에 그거 캐주얼 생각나네요. 인퍼런스가 저희 네. 게임 검열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게임을 뭐 예를 들면 어떤 범죄자 집에 갔는데 뭐 게임이 엄청 많았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게임 셧다운제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지금도 청소년은 뭐 10시 이후에 그쵸. 특정 게임에 접속을 할 수가 없고 PC방에서 이제 있을 수가 없고 이런 네. 것들이 지금도 있죠. 제도적 장치들이.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러시아는 사실 이런 검열을 좀 심하게 하는 나라로서 좀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이런 소식을 통해서 네, 좀 그러네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 거의 마지막 소식일 것 같은데요.
지상 추락이 우려되었던 중국의 로켓 잔해가 인도양 위에서 해체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한동안 이것 때문에 뭐 얘기가 많았죠. 네. 시끌시끌했고 막 어디 떨어질지 모른다. 북경, 뭐 뉴욕 뭐 등등에 떨어진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디에 떨어졌냐면 인도양의 아라비아해 여기에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비교적 육지가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냥 사진만 봤을 때, 지도만 봤을 때.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이걸 보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걸 우려할 만하다. 지금 얘네들이 통제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 정부에서는 완벽하게 컨트롤 중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예전에 천궁 티엔궁 그 떨어질 때도 거기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보기에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부 뭐였지? 그치. 한국천문연구원에 보면 우주물체 감시실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외부에서 오는 뭐 예를 들면 소행성이라던가 뭐 인공위성 뭐 이런 것들의 충돌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거 열려가지고 좀 막 논의를 하고 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 기사 좀 보시면 창정 5비호 우주 발사체였는데 이게 잔해가 일부는 이제 대기권에서 뭐 대부분은 연소가 되었지만 일부가 인도양 부속해인 아라비아해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천궁이 그 컴퓨터 파워인데 잘 터지는 컴퓨터 파워로 유명하거든요. 아시나요? 아, 그래요? 네, 컴퓨터 부품 중에 천궁, 파워 서플라이. 천궁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게 잘 터지기로 유명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비슷했네요. 우연찮게. 네. 그래서 이번 거는 창정이고요. 네, 이번 거는 또 창정. 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좀 우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너네 서방 국가에서 괜히 좀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다. 우리 이거 그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고 별로 큰 위험도 없는데 뭐 니네들이 설레발 치는 거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쟤네들이 그렇게 막 컨트롤 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막 사실 이것보다 더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위험하게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까지 뭐 로켓이나 뭐 폐인공위성이 지상에 추락했던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아직은 인류 역사상.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어떤 소행성 뭐 이런 거가 이제 러시아에 어디 그 추락한 적은 있었는데, 그쵸. 왜냐하면 일단은 바다가 지구의 70%를 덮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다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땅 전체 중에서 인간이 밀집되어 있는 영역도 드문 편이기 때문에. 아,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국 하버드대 천체물리학센터에서 조너선 맥다웰 박사가 이 로켓 잔해 추락은 중국의 태만 때문이다.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지역으로 추락하게끔 비행 궤도를 설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발언인지는 잘 모르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보니까 컨트롤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뭐 특수한 기술을 사용이기 때문에 부품이 지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불에 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뭐 위험할 확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바다에 떨어졌 네, 바다에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제가 미처 이걸 다 읽질 못했어요. 아, 네. 네, 이게 그 공상님이 보내주신 건데 네.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5 네. 관련 외신 기사를 막 보내주셨는데 제가 대충 뭐 네, 구글링 대강- 해가지고 찾아서 보냈습니다. 네, 대강 뭐 그런 거죠. 뭐 스푸트니크가 음. 이 유럽에서 승인을 아직 못 받았다? 뭐 네.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뭐 슬로바키아에서도 얘네가 뭐 주기로 약속한 그 백신의 퀄리티랑 우리가 직접 실제로 받은 백신의 퀄리티랑 상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쓸 수는 없다. 뭐 이러면서 뭐 이거를 반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스캔들이 났던 적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가 네. 김보영 작가님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 트릴로지라고 나온 세 권의 작품을 다룰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보여드릴까요? 네. 얼마나 영롱한지. 한 권 드시죠. 네. 표지가 좀 아주 이쁩니다. 몽환적으로 이쁘게 나왔어요. 네. 몽환적이고 이쁘죠. 불꽃놀이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저는 큰 나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쵸. 마지막 건 이거는 아니죠. 바다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이게 거죠? 첫 번째 거, 네, 이게 첫 두 번째 번째 거,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그래서 이 작품의 배경을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상당히 로맨틱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읽고 있으면 연애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거는 연극으로도 나온 적이 있죠. 저희 극단 돌파구. 네, 그러니까 이제 돌파구에서 극으로. 극을 올렸는데 뭐 매진이 됐다고 얘기도 있었고 일단 프로포즈용 소설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꽁냥되는 그런 커플들의 그 로맨틱한 얘기가 나오지만 는 않죠. 좀. 아니 나오지만 네. 나오지만 나오긴 하는데. 네, 이 커플들이 아주 시련을- 고생을 합니다. 아주 탈탈탈탈 털리고 굴려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미있고 또 읽어볼 만한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네. 저희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네. 예,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나 뭐 하트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댓글도 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김보영 작가님의 네. 작품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